안녕하세요. 김나민입니다. 여러분,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 있죠? 쟨 태도가 됐어. 쟨 태도가 왜 저 모양이야? 바로 태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정확히 어떤 뜻으로 쓰시나요? 상대를 대하는 말과 행동, 자세, 이른바 싸가지? 그런 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면이죠. 태도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나 가족처럼 자신을 둘러싼 조건 혹은 실패나 변화와 같은 가치를 두고서도 사람들은 저만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죠. 때문에 출발선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결과까지 바꿔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모호하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끊임없이 바꿔야 하기에 내 선택과 결정의 옳고 그름을 확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삶의 다양한 가치들에 어떤 관점을 갖는가는 나만의 궁극적인 기준이며 원칙이 될 수 있죠. 즉, 태도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원하는 바를 이뤄내도록 스스로를 세팅하는 버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위클리비즈에서 1년에 지구를 5바퀴나 도는 긴 여행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 일가를 이룬 이들, 보통 사람의 한계를 뚫고 삶의 정점을 맛본 세계적인 거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바로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세계적인 거인들은 자기 일, 삶,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세계적인 안무가 투아일라 타프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백야의 안무를 맡았고 토니상은 물론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예술훈장, 그리고 오직 천재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존 디 앤 캐서린 티 메가더 재단상을 수상한 사람, 고전 발레와 현대 무용의 벽을 없앤 파격적인 작품들로 미국 무용계의 여왕이란 찬사를 듣는 사람, 바로 투아일라 타프입니다. 제가 타프를 만난 건 초여름 미국 애틀란타였습니다. 녹음이 무성한 한 저택에서 그녀는 공연 투아일라 타프 월드 프리미어를 준비 중이었죠.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당하기 전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상에 오른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의 입에서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아침 5시 반, 옐로캡의 문을 여는 순간이라고요. 그는 무용을 시작한 후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5시 반, 택시 문을 열고 체육관으로 가 온 몸과 정신을 깨웠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왜 난들 더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서 다시 침대에 눕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난 무조건 일어납니다. 문 밖에 택시가 와 있기 때문이죠. 일단 나가서 그 안에 앉고 나면 다시 침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택시는 나를 체육관으로 데려다 줄 테고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일 테니까요. 타프는 그 순간을 하나의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몸에 발동을 걸어서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의식. 평생 수만 시간의 연습을 통해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던 거죠. 아침 5시 반은 연습을 게을리할 온갖 변명과 이유로부터 그를 탈출시키는 마법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타프는 이 오래된 아침 습관을 반은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할 것 없고 지독하리만큼 끈질기며 땀 냄새 나는 의식을 그는 열정이라 불렀습니다. 타프의 열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정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미국식 자기계발서가 서점가를 점령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열정이나 야망 같은 단어들이 주는 뜨거움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열정은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일을 되게 하는 동력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열정이 아무리 뜨거운들 며칠을 가던가요. 우리는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열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아주 잘 압니다. 삶에 부대끼며 초심자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갈 때쯤 수만 가지 변명과 이유가 도둑처럼 들이닥친다는 것을요. 타프가 50년 넘는 창조의 작업을 거치며 정의한 열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것,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는 것, 짧은 기간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에 가까운 것. 광기에 가까운 천재성을 가진 음악가 베토벤이 불멸의 음악을 남긴 것도 타프처럼 자신만의 의식을 통해서였습니다. 베토벤은 하루를 반드시 산책으로 시작했죠. 코트의 한쪽 주머니에 공책을 지니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영감은 무엇이든 그 위에 적었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베토벤을 만든 것입니다. 그의 뮤즈는 오로지 베토벤이 매일의 의식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만 자신을 허락했던 겁니다. 이 외에도 타프는 몇 개의 가치에 대해서 남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타프와 같은 예술가에게 이 일은 누군가가 했던 것이다 라는 것만큼 김 빠지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남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100% 새로운 시도만을 갈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프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으니 다른 이들이 해놓은 위대한 업적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요. 낭만주의 음악가 요하네스 브람스는 베토벤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40대 중반이 되어서도 교향곡 한 곡도 완성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세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에 가깝다고 타프는 말합니다. 브람스는 내가 만든 교향곡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뛰어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베토벤의 작품에 못 미치면 어떤가요?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타프는 말합니다. 모방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배움과 모방을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방은 다른 이의 해결책, 정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다른 이가 고민했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해낸 이가 밤새워서 고민했던 문제, 그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여정 속에 배움이 있다고 타프는 말합니다. 타프의 태도의 차이, 또 하나는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타프는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게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형편 없었다면 다음에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니까요. 진정한 변화는 실패를 내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정말 잘하는 것만 하려 한다면 실패할 확률은 분명히 낮습니다. 그러나 그런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만 머문다면 능력과 감각 모든 것이 뒤처질 것이고 만들어낸 작업도 점차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타프는 말합니다. 진정한 실패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는 일종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타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더라도 그 단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편안해진 방식에 몸과 마음을 가두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오직 그것만 원하게 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만이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열정이나 새로운 시도 혹은 변화에 대해 갖고 있던 관점이 있다면 그게 타프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법이지만 자신의 70 넘는 인생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한 이의 말이니까 이거다 싶은 게 있다면 조금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